이번 주에는 대리권 수요에 의한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표현들의 세 가지 유형, 그러니까 125조, 126조, 119조 세 가지 유형을 공부하고, 협의에 있어서 묶은 대리에 관해서 그 경우에 이제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주인이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가 철회권 공부하시고, 그다음 그 외에 또 단독행위에 묶은 대리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보겠습니다. 125조죠. 여러분 이제 이 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고난율의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125조, 126조, 129조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 규정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125조는 이렇죠.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 내부 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실제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 제3자에 대해서 타인 즉 대리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리권이 수여됐다는 취지를 표시 통지죠, 그죠? 그래 함으로써 그 표시를 받은 제3자가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을 오신해서 그 타인과 사이 행위를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제3자 보호하기위해서 그 행위 효과를 본인의 기속, 다시 말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까지 똑같이 기속시키는 것이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상법상 외관 책임하고 항상 이렇게 경합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데요. 상법 한번 볼까요? 상법을 보면 14조의 표현 지배인하고, 그죠? 24조의 명의 대리자 책임. 회사법에 가면 이제 390조 5조 보면 표현 대표이사에 대한 회사의 책임,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표현 지배인이나 명의 대리자나 표현 대표이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125조에는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상법상의 문제는 선의만 있으면 됩니다. 즉 악의의 경우만 되지 않고 그냥 과실인 경우에는 보호가 된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 같습니다. 자, 상법상 외관 책임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상법에는 표현 지배인 14조, 명의 대리자 책임 24조, 표현 대표이사 395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선의이기만 하면 무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중과실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 민사법상에서는 중과실은 거의 고의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고의와 같이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그 아래 판례 보면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이 상장에서 전무이사, 주택사업본부장 이런 에게 회사를 대표해서 백지원 배설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중과실이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 부정한 사례입니다. 이 대리권 중에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법 15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거래처의 전체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가진 그 대리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부분, 그죠? 어느 한 부분 이런 것을 가진 대리권이 이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것이거든. 15조에 그죠? 지배인의 경우도 부분 지배인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 그러니까 상법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경우만이 적용되지요. 바로 15조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125조의 표현 대리를 적용하거나 나중에 사용자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판례 보면 아시겠습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 가진 자는 상법 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 경우에는 민법 125조의 표현 대리나 750조 사용자 책임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에 보면 표현 대리 적용할 수 있다. 그죠? 126조의 표현 대리 적용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상법 125조가 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25조의 성립 요건 볼까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
수권 표시의 법적 성질은 이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알린 관념의 통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 당사자는 이 수요 표시는 본인이 해도 되지만은 뭐 대리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특정인에게 하거나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인이라면 광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 밑에 판례 79년 판결은 임의 대리인은 원래 이제 복대리권이 없잖아요, 그죠? 임의 대리권이 복대리권을 이렇게 준 것 같이 되어 있는 경우, 그게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 대리인이 수권 표시 상대방과 바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권 표시를 받은 사람만이 된다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권 표시의 방법은 제한 없죠. 서명, 구술, 특정인에 대해서 하든 광고로 하든 또 불특정인에 대해서 하든 뭐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수권 표시를 하는 경우보다는 어떤 특정인이 일정 서류를 가지고 상대방에 지시함으로써 내가 대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수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밑에 판결이 그 2000년도 판결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판결도, 그러니까 대리권 일단 표시를 이제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죠. 그 가지고 간접적인 이제 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라는 건 반드시 대리권, 대리인 이런 말 쓸 필요는 없죠, 그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뭐 일정 직함이나 명칭이나 상호 등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꼭 98년도 판결 보세요.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이런 명칭을 사용 허락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상호를 포함해서 영업을 자기 사이에게 양도하고 자기가 쓴 당좌 거래 명의도 계속 사용할 것을 허락한 그런 사례는 역시 대리권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는 대리권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정도 125조 요건만 돼버리면 바로 이제 인정이 되니까 사실 인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것이죠, 그죠? 주장한 사람으로서는. 상법 24조의 명의대리자 책임과의 관계. 명의대리자 책임이 인정되면 당연히 그게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아까 중요한 거는 이제 책임의 내용은 먼저 이제 책임의 내용은 명의 차용자의 채무를 연대 책임지죠. 125조는 표현 대리는 그냥 대리 행위만 되잖아요. 그럼 본인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 명의 대리자 책임은 원래 그 행위자도 책임지고 명의 차용자, 그러니까 명의 차용자도 책임지고 명의 대리자도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을 진다. 그다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명의 대리자는 선의만 또 무중과실, 그죠? 선의만 요구하는데 125조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한다. 대리권 수입 표시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실행위를 위탁한다. 분양 희망을 단순 소개하는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표시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 전문 취급점, 전국 총판 이런 거는 물론 이런 경우 대리상일 수도 있지만은 요것만으로는 그죠? 뭐 예를 들면 AS 센터 전국 총판으로 이 대리점을 이 기재해가지고 광고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리상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에 사실 뭐 특약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위탁 매매업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문 취급점, 전국 총판 이런 것 가지고는 125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판례는 참고로 보시고 수권 표시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은 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데 처리는 통지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꼭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처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대리권 수요 표시의 방법으로 이제 그 위임장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회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는 대리권
표시를 했던 그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 행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범위를 넘으면 다음에 공부할 126조 권한 유월의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5조, 126, 129조 한데 단독으로만 적용되는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125조, 116조, 126조, 129조에 서로 병합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지를 특정인에 한 경우 그 특정인하고 거래한 경우에만 본인이 책임집니다. 우연히 그걸 알았다 이런 사람하고는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광고했다 그럼 광고를 본 모든 제3자가 보호 대상이 되겠죠. 제3자의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뭐 선이라는 것은 이제 알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무과실이라는 것은 선인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무권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증명 책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일단은 PC 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무권 대리 125조의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면하려면 본인이 면하려고 하겠죠.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법정 대리의 경우도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됩니다. 되지만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요. 미성년자의 부모가 아니면서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모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될 수 있지만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